보면 일단 애기가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막 이쁜 짓들도 하고. 너네가 이쁜 짓만 하지 않고 속도 썩이겠지 언젠가는. 그래도 이쁜 짓 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좋잖아요. 여기 앞에서부터 다시 볼 거고요. 처음에 일단어는 도형의 성질이라고 해서 삼각형이랑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거나 할 수는 있으나 도형은 사실 계산하는 것보다는 쉽잖아. 뭔가 계산이 조금 더 낫잖아요. 그래서 도형의 성질 이 부분을 먼저 볼 건데 처음에 나오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초등학생 때부터 많이 만나와서 이등변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삼각형이냐면 이등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것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라는 것이고 선생님 개념부터 딱히 안 쓰고 있거든? 그래서 조금 정리하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두 번 적거나 하진 않을게요. 똑같은 과정을. 그래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었어요. 근데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두 개의 변이 있다. 그 사이에 있는 각의 이름이 있었는데 이 이름 뭐였을까? 이 이름 뭐였냐면 맞아요. 꼭지각이었어요. 길이가 같은 두 변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각은 꼭지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꼭지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각 있죠. 이 두 각을 뭐라고 했냐면 밑각이라고 했어요. 밑각.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뭐야? 이 밑각이 어때요? 크기가 같다. 그게 바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었지.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에 이제 또 다른 성질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성질만 생각한다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였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성질은 뭐였냐면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을 2등분하는 선을 내려요. 좀 삐뚤어졌어? 꼭지각을 2등분하는 선을 내려요. 이렇게 선 내렸을 때 이 밑변이 수직 2등분이 된다라는 거. 이게 두 번째 성질이었어요. 그래서 꼭지각의 2등분선이 밑변을 왜 안 나와? 밑변을 수직 2등분한다 라는 것이었어. 이게 두 번째 성질이었었어요. 이런 게 있었었지? 문제를 풀다 보면 근데 약간 느낌이 와서 풀리긴 하죠. 잘 풀리긴 하죠.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의 조건이 있는데 이등변 삼각형이 되려면 삼각형에 뭐가 같아야 되냐면 그냥 딱 두 개의 크기, 각의 크기만 같으면 돼요. 단 두 개의 내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었었고 이런 것들은 원래 다 증명 과정 하나하나 일일이 해서 이런 조건이 있구나 이런 성질이 있구나가 원래 밝혀져야 돼요. 근데 이 증명 과정은 이제 보통 학교 시험에서 이제 빈칸 뚫려서 문제가 나올 거고요. 이 조건을 알아두면 가장 좋아서 일단 성질을 증명하는 과정이 9번에 설명하기에 있기 때문에 요거 좀 같이 볼게요. 그래서 9쪽이야 9번이 아니라 9쪽에 11번, 12번 보시면 성질 1, 성질 2라 해서 방금 했던 첫 번째 성질과 그 다음 했던 두 번째 성질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성질을 이제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여기 보이는 곳에 빈칸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채워가면서 성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일단 11번은 어떤 성질을 설명하고 있는 건지 이제 위에 있는 쭉 글을 읽어보다가 빈칸을 좀 같이 확인할 거예요. 위에 있는 글을 쭉 읽어보세요. 그냥 의미 없이 읽으면 안 되고 얘의 과정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꼭지각 A의 이등분선이랑 밑변 BC와 만나는 교점을 D라고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놓았을 때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지는데
이것이 합동이다를 통해서 대응각, 밑각의 크기가 같다를 설명할 거예요. 그럼 합동 조건 첫 번째, 선분 AB, 변 AB의 길이와 변 AC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고 처음에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 각 BAD와 각 CAD, 지금 우리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이 두 각의 크기가 같죠? 그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다음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항상 공통인 뭔가를 많이 찾아봐야 돼. 이 두 삼각형에 공통인 변이 있어. 이 가운데 있는 변. 두 삼각형 모두 갖고 있는 변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변은 공통변이래요. 이게 세 번째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걸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세 개의 조건이 찾아졌어요. 변의 길이 같다, S. 각의 크기 같다, A. 변의 길이 같다, S. 그래서 SAS 합동이 됐어요.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는 합동이고, 합동 이렇게 세 줄로 표시했죠. 합동 조건은 SAS 합동.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러므로 대응각인 각 B와 각 C가 크기가 같아지게 되는 거죠. 이걸로 이 첫 번째 성질을 증명한 거예요.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를 이 합동인 이 과정을 통해서 증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 저 두 번째 성질은 12번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번도 같이 채워볼게요. 12번 보시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2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얘도 똑같은 삼각형에서 시작을 했어요. 11번과 같은 느낌으로 시작을 했어요. 변 AB와 변 AC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고 시각에 2등분선이 그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교점을 D라고 했고, 이거는 근데 위에 거랑 비교해보면 뭔가 글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빈칸 채워지는 스타일이 살짝 다르게 증명이 돼 있는데 한번 볼게.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삼각형을 이제 합동이다라고 이제 처음에 나온 게 있어요. 삼각형 ABD, 삼각형 ACD, 바로 11번에서 했던 이 합동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SAS 합동이었으므로 그러므로 대응변인 변 BD와 변 CD의 길이가 같아지죠. 일단 첫 번째 빈칸에 12번 첫 번째 빈칸에는 SAS 합동이니까 이 SAS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빈칸은 합동이니까 대응변인 변 BD와 변 CD, 즉 선분 BD와 선분 CD의 길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쪽 밑각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밑각 빼고 나머지 각을 증명할 건데, 밑각 같다는 거는 앞에서 나왔었어요. 이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이 합동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 바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 있는 두 각이 똑같아요, 크기가. 그리고 꼭지각 A의 2등분도 똑같지. 여기 흰색 똥똥도 똑같고 주황색 똥똥도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각, 여기 있는 이 나머지, 선생님이 이거 네모로 표시해볼게. 요 나머지 네모라는 표시된 각의 크기 같을까 안 같을까? 같아야 되지. 왜냐면 삼각형은 세 각의 크기의 합이 일정하게 180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180도에서 나머지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합이 180이 맞춰지려면 자동적으로 남은 각들도 크기가 같아지게 돼요. 그걸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또라고 써있는 거 다음에 설명하는 거예요. 또 다음에 보시면 각 ADB, 각 ADC가 같다 라고 했어요. 이게 같으니까 지금 같다라는 거죠. 합쳐서 180도가 되니까. 그럼 얘들아 이거 같으면 잘 봐. 네모 두 개 더하면 지금 몇 도예요? 이 네모 두 개 더하면 지금 몇 도니? 그치? 180도가 되는 거지. 그게 여기서 설명하는 각 ADB와 각 ADC의 합이 180도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두 개를 더해서 180이 되니까 한 놈이 90이 되어야지 두 개 더해서 18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90도라는 게 마지막 빈칸에 들어가게 됩니다. 각 ADB랑 각 ADC는 90도가 된다 라는 거. 그러면 여기 90도니까 수직이잖아요. 수직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성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질.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이등분 그리고 수직 이렇게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등변 삼각형의 뜻, 성질, 조건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이등변 삼각형에서 많이 나오는 거 좀 봐볼게요. 연속된 이등변 삼각형이라던가 종이접기라던가 이런 것들 좀 많이 본 적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한번 풀어볼 시간을 줄 테니까 풀고 흐름이랑 같이 확인할게요. 기본 유형으로 넘어갈 거고요. 여기서 번호를 적어줄 테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이렇게 적어줄게요. 11번, 12번 이런 식으로. 페이지는 11쪽부터 쭉 보시면 돼요. 이쪽, 이등변 삼각형 쪽. 문제 너무 쉬운 것 같아. 아, 11쪽, 12쪽 끝나는. 맞아요. 아니 11번. 이렇게 해줄게요. 11번, 12번. 조금 다 풀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이건 거의 숙제를 하는 거라서. 11번, 12번, 30번 이 정도? 나 교재 되게 쉬워. 이거 좀 빨리빨리 가볍게 넘어가려고 선택했어요. 어차피 여름방학 때 2학년 2학기 또 해야 해.
그래서 너네는 뭐 해? 너네도 X 해요? 궁금해. SNS로 뭐뭐 하는지 궁금해. 트위터 전에 그 X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어린애들 그런 거 많이 X 많이 한대. 유입량이 제일 많아졌대. 그래서 궁금했어. 해요? 아니 뭐해 애들이? 인스타만 해요? 뭐 인스타, 틱톡 이런 건가 다? 또 X 많이 한다는 거 어디서 나온 소리야? 푼 거 이런 것들은 채점들이 해놓으세요. 네. 일단 11번 봅시다. 11번에 어찌 보면은 이걸 패턴을, 그러니까 공식 자체를 외운 사람들은 바로 이제 마지막 문제 정도는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라는 대로 우리는 천천히 1번, 2번부터 구한 다음에 3번을 구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등변 삼각형이 주어져 있고 이등변 삼각형 ABC가 있고요. 이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크기가 56도인데 그때 문제에서는 각 DBC, 즉 이 똥 한 개의 각의 크기가 몇 도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이 56도고 밑각 두 개의 크기 똑같으니까 일단 밑각 두 개 크기를 구해야겠지. 180도에서 56도 꼭지각을 빼요. 이걸 빼면 밑각 두 개의 크기가 나오는데 이걸 반으로 나눠주면 밑각 하나의 크기가 나오고, 우리는 이 동그라미 하나를 구하고 싶으면 이 한 개의 반을 또 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구하면 지금 밑각 한 개의 크기인데 그걸 또다시 반을 해준다면 이게 바로 이 동그라미 하나의 각의 크기, 각 DBC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제 계산을 합시다. 이제 각의 계산은 실수만 안 하시면 금방금방 할 거예요. 180에서 먼저 56을 빼볼게요. 빼면은 124도 맞나요? 124도. 이 124도를 2분의 1 해서 요거 하나 찾고, 그걸 또 2분의 1을 해서 이 동그라미 하나를 찾는 거야 지금. 그러면 124도에 4분의 1을 합니다. 그럼 이 4분의 1을 해주면 31도가 돼요. 이게 바로 이 동그란 거 한 개의 크기, 각 DBC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일단 31도라고 해서 찾을 수 있고요. 여기다 좀 표시해 놓을게. 31도라고. 일단 두 번째에서 뭐 하라고 했냐면 이번에는 각 X쪽에 있는 것을 구해야 돼. DC2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각 X 크기를 구할 거예요.
요 하나짜리 크기를 구할 건데 여기서는 이걸 이제 써먹을 겁니다.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삼각형에 한 변을 연장한 것이랑 이웃하는 변이랑 만나서 만드는 이게 바로 이 외곽이죠. 이 외곽은 뭐랑 똑같다라고 했냐면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이 있어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이랑 같다는 거. 이게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이었어. 그럼 이 외곽의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가 어딜 구할 수 있냐면 이 56도 보이고 요거 두 개가 얼마였냐면 62도였어요. 그러면 여기 각직 두 개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 각의 크기. 혹은 우리가 밑각 하나의 크기만 구하면 62도인데 180에서 61을 빼서 이 두 개의 각의 크기를 구해도 돼요. 그러면 이 두 각의 크기, 이 외곽의 크기를 이용한다면 56도랑 요거 두 개요. 두 개 합쳐놓은 거. 이 두 개 합쳐놓은 거는 56도랑 각 B의 크기, 62도의 합. 이렇게 해서 118도라고 해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우리 두 번째 문제에서는 그거의 반을 구하라. 각직 한 개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이 118도를 또 반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118도 한번 반으로 나눠볼게요. 118 나누기 2 하면 얼마일까? 고은이 얼마나? 58. 58도 맞습니다. 그럼 58도죠. 그러면 이걸로 해볼게요. 여기 각 x 한 개의 크기가 58도라고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 구하는 각의 크기는 58도고요. 이제 세 번째에서 구하는 각의 크기인 각 D의 크기를 구할 건데 여기도 이제 외곽의 성질을 활용할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삼각형, 둔각삼각형 하나 표시할게. 이 둔각삼각형에 외곽 58도인 거 보이죠? 아까 찾았던 거. 이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럼 30이라고 각 D의 크기를 더했을 때 58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각 D의 크기는 58도에서 31도 빼주면 되는 거죠. 58도에서 31도를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20 얼마야? 7이요. 27인가요? 그래서 27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잠깐만. 27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무조건 이 56도의 절반 나와야 되는데? 이거 58도 맞아요? 59도인데요? 우리 너무 오랜만에 수업해. 그죠? 59도. 59에서 30을 빼면 됩니다. 그래야 딱 56도의 절반 28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59도에서 31도 빼주면 각 D는 28도였다라고 해서 나오는데 선생님이 이거 말해준 적 있을 거예요. 내각의 이등분선. 이거 내각 이등분한 선이죠. 그리고 외곽의 이등분선이랑 만나서 생기는 이 각은 이 옆에 있는 이 각의 절반이다라고 해서 말해준 적 한 번 있어요. 그러면 이 56도의 절반이다 해서 바로 28도로 구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각을 3개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구한 거고 빨리 구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내각의 이등분선, 외곽의 이등분선이 만나서 생기는 요 각 있죠. 이 각은 이 옆에 보면은 이 각이 하나 더 있어. 남은 각이. 이 각의 절반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이요. 12번도 이제 순차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1번, 2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이 두 개가 연속돼서 붙어서 나와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이웃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해요. 이때도 외곽의 성질을 써먹어요. 일단 각 ADC의 크기를 물어봤으나 일단 여기 밑각 하나 주어진 걸 가지고 먼저 할게. 40도니까 또 다른 밑각도 40도고 너희는 보통 이제 외곽의 성질을 많이 까먹어서 여기 꼭지각의 크기 구한 다음에 100도라고 구한 다음에 여기 80도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외곽의 성질을 이용한다면 지금 약간 그랬나? 이 외곽의 성질을 이용한다면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이랑 같으니까 40도와 40도의 합인 80도다라고 해서 이렇게 첫 번째 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각의 크기는 ACD라고 합니다. ACD는
오른쪽에 졸라 날씬한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이지. 그러면 밑각이 80도, 여기도 80도니까 꼭지각 금방 구하겠네요. 합쳐서 180도 만들면 되니까 각 ACD 몇 도 나와요? 20. 맞습니다. 20도. 라이트쌤 굉장히 얘들아 생각보다 안 어렵지. 문제 여러 개 붙어있는 느낌이어서 너네가 양이 많다고 느낄 수 있지만 문제 자체는 되게 오히려 풍산자보다 무난할 수 있어요. 문제들이. 그 다음에 30번으로 갈게요. 30번 위에 힌트가 나와 있긴 한데 종이를 잡으면 만들어지는 거, 종이를 잡으면 겹치는 부분에 있는 것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을 활용해 주시면 돼요. 이거 왜 이등변이냐? 이 종이가 접어서 위로 올라간 거죠. 종이가 접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그럼 둘은 같은 종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같은 크기의 각을 이렇게 표시해보면 이 두 각의 크기가 똑같다는 거. 그런데 이 종이는 직사각형이니까 평행해요. 평행해요. 평행선에서 우리 억각 찾는 거 어떻게 했었어? 이렇게 억각은 알파벳 Z로 찾으면 돼요. 엇갈린 각을 찾으면 이쪽에 있는 각의 크기도 이 각과 억각이라서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겹쳐지는 이 삼각형이 종이에 겹쳐지는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각 y와 변 x 이 값을 구할 거예요. 이거 이등변이래 얘들아. 당연히 이 두 개가 밑각이니까 x 바로 나오죠. x는 8이라고 해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y는 밑각 두 개가 몇 도냐면 여기 75도랑 크기가 똑같아요. 얘 75도, 75도라는 거야. 그럼 밑각 두 개 합치면 몇 도예요? 75도 두 개. 100. 몇인가요? 50. 맞습니다. 150도. 그럼 밑각 두 개가 150도면 나머지가, 즉 꼭지각은 30도가 되어야 합쳐서 180도가 되겠지? 그래서 x값은 8이고 y값은 30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x, y값을 각각 쓰라라고 했으니까 각각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등변 삼각형 한 요 정도 문제가 나오고요. 바로 뒤에 이제 직각삼각형의 합동에 대한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뒤에 보면 학교시험 기출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등변 삼각형이 이제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이 이등변 삼각형 문제 좀 풀만한 거 있으려나? 이거 정리만 한번 할게요. 24쪽에 24쪽에 이등변 삼각형 정리하는 부분 있죠? 거기다 정리 좀 할게요. 첫 번째는 뜻입니다.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두 번째는 성질입니다. 첫 번째 성질 뭐였냐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이었어요.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내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정리했고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등변 삼각형이 1, 2, 3번이거든요. 1, 2, 3번에 틀린 부분 밑줄 친 다음에 밑줄 쳐져 있군요. 1, 2, 3번에 밑줄 친 부분 바꿔봅시다. (1번) 이등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아니라 두 변의 길이가 같다. 2번 이등변 삼각형의 한 내각이 아니라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의 중점을 지난다. 3번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을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등변 삼각형 한번 정리했고요. 이제 직각삼각형으로 넘어가서 이제 직각삼각형도 한번 살짝 해보고 선생님 쉬는 시간 조금 줄 거예요. 직각삼각형 정리부터 하고 쉬는 시간 좀 줄게요. 개념부터 안 쓰셔도 됩니다. 일단 직각삼각형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두 개의 합동 조건이 등장해요. 오랜만에 또 나왔죠.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
그래서 직각삼각형이라고 반드시 이 조건 두 개만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삼각형의 합동 조건도 성립하는데 이것도 된다는 거야. 옵션인 거야. 걔도 되지만 이것도 된다는 거.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 첫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R, H, S 합동이 있었어요. 이 R이 뭐냐면 영어 너네 수학보다 영어가 더 재밌을 수 있잖아? 기억해두면 영어로 기억하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R 뭐냐면요. 직각이라는 뜻이에요. R. 대문자로 쓸게요. 앵글이 각인데 앵글. 그 right 앵글이라 해서 무슨 right 앵글 무슨 뜻일까? 올바른가? 그런 느낌? 직각 반듯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직각이라고 하고요. H는 빗변을 의미해요. 좀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서 이렇게 할게요. 하이퍼테니어스? 뭐 아무튼 이렇게 어렵게 생기는 말이에요. 그래서 빗변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S는 아시죠? 변입니다. 변은 영어로 side예요. side. 그 다음에 A도 아시죠? A는 영어로 각입니다. 앵글. 그래서 RHS 합동이라는 것은 직각삼각형이면서 빗변의 길이가 같고 S,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은 거. 어떤 한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이 RHS 합동이에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이면서 키워드를 좀 잡으면 좋아. 빗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S, 또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은 것. 이것을 RHS 합동이다 라고 하고요. 두 번째 것은 RHA 합동이 있어요. 이 합동은 RH까지는 똑같아요. 직각삼각형이면서 빗변의 길이가 같고 이번에는 또 다른 변이 아니라 앵글, 다른 한 내각의 크기가 같으면 RHA 합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합동 조건이 있었었고요. 이 합동 조건에 대한 설명하기도 나와 있으니까 볼게요. 17쪽이요. 17쪽에 16번, 17번 보이시나요? 이 16번, 17번이 바로 RHS, RHA 합동을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것도 한번 봅시다. 그럼 설명하는 과정도. 근데 떨어질 줄 알았어. 파란색은 무슨 필을 제일 많이 쓰세요? 무슨 색깔? 하얀색? 하얀색? 하얀색이 뭔가 제일 잘 보이나? 여기서 보면? 약간 형광색이 있는 그런 분들들이 좀 더 잘 보이는. 그래요? 하얀색이 제일 싸긴 해요. 그 중에. 형광색이 좀 제일 비싸요. 설명하기 보시면 이거 무슨 과정을 무슨 합동 조건을 설명하는 거냐면 RH, A 합동을 지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그림에도 그래서 각의 크기가 한 내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표시돼 있을 거예요. 문제를 보시면요.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어디냐면 빗변의 길이. 빗변의 길이 같다고 주어져 있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딱히 안 썼어요. 그 다음에 한 내각의 크기가 같다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한 각의 크기 A 있죠? 요 A랑 우리가 D랑 같다는 걸 여기서 설명하는 과정에 하나 나왔어요. 각 A는 뭐라고 써 있냐면 90도에서 각 B를 뺀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맞지? 맞는 말이죠. 그런데 90도에서 각 B를 뺀 것도 각 A가 되지만 각 B와 크기가 같은 게 뭐냐면 각 E이기 때문에 90도에서 각 E의 크기를 뺀 것이랑도 똑같아요. 그럼 90도에서 2를 빼면은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 D가 나오거든? 그래서 각 A는 각 D와 크기가 같다라고 해서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합동이 되는 거지.
근데 RHA를 설명하기 전에 다른 합동 조건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가게 크기 같고 빗변의 길이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이 가게 크기도 똑같으니까 A, S, A 합동으로 합동이 됨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SA 합동으로 이제 설명을 했어. 그렇게 봤더니 애초에 주어진 조건이 직각이랑 빗변이랑 한 예각의 크기구나. 그래서 RHA 합동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ASA를 통해서 설명한 거예요. 다음 17번도 RHS 합동이 됨을 이제 설명하는 거야. 다른 합동으로. RHA 우리 방금 배웠잖아요. 이걸 통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17번에 합동인 직각삼각형을 뒤집어서 붙여놨어요. 지금 그림 보일 거예요. A 또는 D, B, C 또는 F 이렇게 직각 이렇게 지금 뒤집어서 붙여놓은 상황이죠. 길이가 같은 변을 이렇게 붙여놨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생성됐습니다. 저 붙여진 삼각형 ABE가 이등변 삼각형이 됐어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밑각의 크기가 똑같아요. 즉 각 B와 각 E의 크기가 같아져요. 이등변 삼각형을 통해서 나온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이 어떤 합동이 되냐면 직각 삼각형이고요. 둘 다 빗변의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방금 찾은 한 예각의 크기가 같아지면서 RHA 합동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그러면 RHS 합동도 말이 되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이 된 거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RHAS를 설명하는 거는 이제 문제에서는 많이 다루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등변 삼각형이나 삼각형의 외심, 내심에서 이런 과정, 성질을 설명하는 과정은 진짜 문제에 꼭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이 좀 중요한데 아직 와닿지 않을 거야. 너네가 여름방학 때쯤 한 번 더 배워야 이제 이게 진짜 시험에 나오는구나라고 이제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일 것 같아요. 일단 쉬는 시간을 좀 줄게요.